자, 최우수 증권맨과 평생연금 쟁취하기 두 번째 시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1강 다소 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진행하면서 제가 이 장중에 강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장 초반에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지금 실제 여러분들에게 종목 추천도 지금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급등주의 전설 중따 이제 4기 모집도 시작을 하고 최우수 증권맨과 평생연금 쟁취하기 강의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벌써 추천해드린 종목 어떻습니까? 예, 주식 선물 기준으로 벌써 VI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을 토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수익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수익을 낼 수 있다, 수익을 내는 강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고, 앞으로도 여러분 그냥 강의를 위한 강의가 아니라 교양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 실제 내가 평생 연금을 쟁취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으로 같이 삼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공개 추천해드렸던 하나생명,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주식 선물로 매집을 했죠. 자, 주식 선물로 매집을 해서 10%대마다 VI가 들어오는데 5,150원에 매수한 게 지금 5,400원, 무려 50%에 육박하는 수익을 저는 이미 내고 있습니다. 자, 주식 기준으로도 이제 5,480원이면은 또 VI에 들어가는 아주 기분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여러분들에게 뭐 이제 제가 유튜브 계정이, 예전 계정이 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 인해서 에러가 나면서 이게 없어져가지고 과거 제가 몇 년간 열심히 해왔던 유튜브 그 계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렇게 새로 만들고 있는데, 사실 이 급등주의 전설 중따는 지금 현재 막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2023년, 2024년, 2025년 다 진행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거를 이제 또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특강에서도 결국 남아있는 게 뭐냐, 한 주제로 급등주의 전설 중따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2023년 1기, 뭐 2025년 3기, 제가 실제로 이거 매일매일 대응했던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 공개도 하면서 사실 과거에 이렇게 실제로 다 진행을 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제 1강을 다 들으셨다라고 하면 이제 2강부터는 뭘 하시느냐, 하나하나 저하고 함께 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2강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수많은 아이돌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열광하는 아이돌이 있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뭐 사실 오늘 같은 경우야 워낙 시장 성과가 좋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히려 이 급등주의 전설 중따의 매력이 좀 덜하죠. 그런데 시장이 늘 오늘처럼 많이 오르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의 늘 이 급등하는 종목을 포착해내는 거에 우리의 목표예요. 어쩌다 한번 잘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잘하는 게, 그래야 우리가 평생 연금을 쟁취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오늘 던질 화두와 주제는 수많은 종목들이 있다, 이 종목들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 종목 선택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주식을 볼 때 뭐를 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다른 거 다 떠나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있는데, 기술적 분석은 그래서 언제 살 것이냐, 언제 팔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라고 그랬어요. 기본적 분석은 뭐다? 내가 이 종목을, 어떤 해당 종목이 좋은 재료가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급등주의 전설 중따 말 그대로 단기 트레이딩을 할 때는 분명히 뭐가 되느냐, 기업의 내용이 조금 안 좋더라도 다른 부수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더 뭐라 그럴까요, 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다, 분명히 있어요. 예. 기업 내용은 사실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지 않지만 단기적인 수급이 너무 좋아, 사람들이 너무너무 열광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음악성이 높지가 않아요. 뭐 그다지 이게 음악을 들어봤을 때나 뭐 이렇게 수준이 깊지가 않고 뭐 그렇게 개개인의 능력치도 다른 아이돌들에 비해서 뛰어나지가 않다. 그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한다. 그러면 다른 무엇보다도 일단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언뜻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죠. 그런데 곰곰이 여러분들이
아이돌 그룹들, 수많은 이제 스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스타들 중에 보면 과연 이 사람이 왜 스타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급등주의 전설 중따는 기본적인 내용보다는 지금 현재 열광하고 있는 에너지에 더 집중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기본적인 이 기업이 괜찮은 기업인가 괜찮지 않은 기업인가 분석해보는 내용들 7가지 내용을 적용을 해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전략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접근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대응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크게 2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는 내가 정말 바이앤홀딩을 할 것이냐. 이른바 워렌 버핏이 얘기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어떤 가치 투자를 할 것이냐. 그리고 시간을 묻지 않는 투자를 할 것이냐. 그게 첫 번째가 되겠죠. 또는 두 번째로는 뭐죠? 말 그대로 시장에서 우리가 모든 종목을 중장기로만 투자한다? 조금 실전 매매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루할 수도 있겠고 트레이딩 자체에서 얻는 이런 성취감과 기쁨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공격적인 대응을 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짧은 데이 트레이딩이라든가 이상거래일 정도의 단기 스윙의 매력은 어떻죠? 가치 투자, 분명히 이게 성과가 난다. 뭐 틀리지 않고 이 기업에 대한 장래성도 믿지만 오늘 당장 확실한 수익 5%가 1, 2년 이내에 뭐 200%, 300%보다 훨씬 더 수익률로 따지게 된다라 그러면 여러 가지 기회비용까지 감안한다라 그러면 절대 나쁜 게 아니겠죠. 오히려 하루 확실한 수익 5%가 훨씬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내가 어느 정도 자산 배분을 할 것이냐. 그래서 가치 투자라든가 여유 있게 끌고 가는 트레이딩 당연히 의미가 있고 좋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수많은 성공한 트레이더들이 몸소 실천한 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할 부분이 없다. 근데 또 역사적으로 데이 트레이딩을 통해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 역시도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이제 2번째 시간부터는 염두를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결국 여러분들이 1강 주식시장을 이해하는 거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2번째 어떤 종목이 결국은 스타가 되느냐. 오늘은 그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뭘 할 거냐? 조금 지루하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시장을 바라보는 명확한 지표들, 객관적인 지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 매매 전략들이에요. 북극성 매매 기법은 어떤 전략이라고 그랬죠? 단기 스윙에 가까운 전략이라고 그랬어요. 자, 급등주의 전설 중단은 어떻다고 그랬죠? 말 그대로 오늘 사서 오늘 상한가 들어가는 게 목표라고 그랬어요. 자, 스토리가 있는 투자는 어떻다? 이게 이제 긴 흐름의 가치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대응할 내용들은 트레이딩 관련된 부분들 한번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 용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 스캘핑, 데이 트레이딩, 뭐 포지션 트레이딩 이런 표현들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스캘핑이란 뭐냐? 이른바 우리가 초단타 매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초단타 매매. 내가 엄청난 이익을 보기보다는 어떤 매매에 대한 한 차례 힘이 실리고 어떤 움직임이 나와서 내가 성과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때 따라 들어가서 한 호흡을 먹는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사실은 주식보다는 선물 옵션이라든가 뭐 해외 선물이라든가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이런 상품들에서 더 많이 대응이 되죠. 왜냐하면 주식은 아무래도 거래하는데 부대 비용도 있고 아무래도 주식은 매매 호흡이 조금 길다 보니까 주식에서는 그렇게까지 스캘핑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만 급등주의 전설 중따가 일종의 스캘핑을 활용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큰 이익보다는 작아도 확실한 이익을 추구하는 게 매매의 목적이고 작은 가격 변동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그래서 내가 이걸 오래 끌고 간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투자 위험을 이제
계속해서 회전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가 단타치로 들어가가지고 뭐 2달 동안 묶여있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올 때 대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데이 트레이딩은 이 정도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에 적합한 대응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진입할 때는 다시 말하지만 스캘핑의 진입 전략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하루 가격 움직임을 이용해서 매매 차익을 남기려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목들이 보면 매일매일 어찌 되었던지 간에 오늘 뭐 10몇 % 움직이는 종목도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하루 일봉 단위로 최근 거래됐던 움직임에서 윗꼬리 아랫꼬리가 서로 중첩되면서 움직이긴 합니다만 거의 하루 내가 잘 대응한다라고 하면 최저가에서 고가까지 6, 7%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더라. 이런 폭을 활용하는 전략, 비교적 짧은 흐름을 대응하는 전략을 바로 이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등주의 전설 중따가 거의 이 데이 트레이딩에서 오늘 매집해서 오늘 상한가를 추구하는 전략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쭉 보면 포지션 트레이딩인데 이게 이제 추세 매매라는 거죠. 간혹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내가 단타를 쳐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굉장히 뭔가 공허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내가 이 종목을 그냥 가지고 그냥 있었으면 1년만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많은 성과가 났을 건데 내가 작은 성과를 추구하면서 이 수익을 포기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참 이게 묘하게도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계산기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계산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데이 트레이딩으로 3% 확실한 수익을 한 달 동안에 낸다. 그러면 그 수익이 얼마죠? 3 곱하기 20일인가요? 복리로 계속 계산한다라고 하면 72의 법칙이 있으니까 거의 한 달이라 그러면 60% 수익이 아니라 2배에 가까운 수익이 될 겁니다. 그렇죠? 막상 데이 트레이딩은 데이 트레이딩대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지션 트레이딩, 지금처럼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걸 보면 이거 내가 뭔가 아쉽다라는 생각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라는 얘기보다는 저는 시장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이 늘 상승장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늘 하락장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늘 비추세 횡보장만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시장에 맞게끔 일정 부분씩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하라. 그래서 내가 단기 투자에 어느 정도 자금을 쓸 것이고 중장기 투자에 어느 정도 자금을 쓸 것인지를 미리 계획을 하고 자산을 배분해 두는 게 내 투자의 첫 번째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내가 당연한 얘기지 뭐 그냥 무슨 주식이 좋은 종목이에요? 내 계좌에 수익 나는 종목이 제일 좋은 종목입니다. 그런데 내 계좌에 수익을 내는 전략이 그때그때 왔다 갔다 해버린다라 그러면 참 수익 내기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마지막 내용이 있죠? 제가 지난 강의 끝날 때 마무리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4번 포트폴리오를 정립해라. 아무리 보유 종목이 많아져도 10개를 넘어서는 안 된다. 왜? 개인 투자자들은 타이밍을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게 기관 외국인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다. 그런데 이 타이밍 자체를 내가 잡기 위해서는 보유 종목이 너무 많아져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정립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10개 종목을 진행을 하는데 이 10개 종목 중에는 5번 과연 내가 바지락을 캘 것인가 고래를 잡을 것인가 내 스스로와 내면의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바지락을 캔다. 오늘 하루 확실하게 안전한 갯벌에서 일용할 양식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위험이 따르고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배를 끌고 나가서 저 깊은 바다로 나가면 당연히 갯벌에서 조개를 캐는 것보다 위험할 수밖에 없겠죠. 그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먼 바다에 나가서 작사를 들고 고래를 노릴 것이냐
당연히 고래를 잡는데 한 번에 못 잡을 수도 있고 두 번에 못 잡을 수 있고 세 번에 못 잡을 수 있겠죠. 이런 리스크까지 감안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산 배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야구를 하는 것과 같고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타니라는 정말 야구 역사에 길이 남을 일본인 선수죠. 이도류라고도 불리는 그 전설의 선수가 굉장한 타력도 뽐내고 있고 굉장한 투수력도 뽐내고 있는데 과연 오타니가 지금 현재 타석에 들어온다라고 해서 무조건 홈런을 칠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다. 무조건 안타를 칠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타니가 이번 타석에 삼진을 당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응원하면서 그 오타니를 또다시 타석에 세우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승률과 수익률을 함수화해서 가져가는 거죠. 100% 승리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결국 큰 수익보다는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100점 100승하고 싶어서 그래요. 100점 100승하고 싶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 결국은 뭐냐? 가볍게 엉덩방아 찧어야 되는 타이밍에 엉덩방아를 찢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계량화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한번 매매를 해보니까 내가 지금이 정말 투자의 적기라고 여러분 스스로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매매에 접근을 했겠죠. 그때 내가 접근을 해보니까 100번 정도 시도를 하면 65번 정도 수익이 바로 나더라. 그러면 나는 이제 승률이 65%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65%인 승률일 때 내가 내는 총 수익이 얼마냐. 만약에 내가 65%의 성공 투자를 할 때 내가 내는 수익이 100만 원이다. 그럼 나머지 35%, 35번의 패배에서 내가 보는 손실액이 100만 원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어떻습니까? 수익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점 100승하겠다라는 그 환상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이 내용 거래량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량이 늘어나는 부분 아침에 제가 급등주의 전설 중따를 제시할 때 그리고 다른 종목을 제시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모든 종목들을 다 분석해 볼 수는 없어요. 모든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얼만큼의 거래가 실리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뚫어지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거래량을 체크해 볼 수 있다. 뭐로? HTS만 잘 활용해도 된다. 자, 결국 제가 어제 드렸던 내용들 상당히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정말 여러분들이 실전에 사용할 내용들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HTS에 다루는 거에만 친숙해져도 얼마든지 빠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HTS 다루는 거에 친숙해지면 이제 뭘 하게 되죠? 관심 종목을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 쉽게 거래량 늘어난 종목을 체크하는 방법, 뉴스를 통해서도 검색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어느 증권사나 이런 화면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 전략해서 간편하게 검색을 하거나 내가 여러 가지 검색을 할 수 있는 초보자 검색, 급등주 탐색 이런 형태의 정말 많은 화면들이 있어요. 많은 화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떠한 로직이나 어떠한 형태도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HTS를 통해서 스스로 한번 발굴해 보십시오. 자, 일단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기준, 가장 중요한 부분, 이유 불문하고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자, 우리가 주가가 움직이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주가는 어떨 때 오르나요? 자, 제가 오늘 대응했던 하나생명을 예를 들고 보겠습니다. 현재가라는 개념은 뭔가요? 현재가라는 개념은 결국 현재가라는 것은 가장 최근에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진 거래 가격입니다. 그게 현재 가격이에요.
현재 가격이라는 건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난 이 정도 가격에 매수할 생각이 있어. 누군가가 난 이 정도 가격에 매도할 생각이 있어. 그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진행되는 게 바로 거래가 되는 거죠. 여기서 그냥 재밌는 상식 하나, 개인들의 투자 자금을 그다지 수급 분석을 할 때 중요한 요소로 평가를 하지 않아요. 뭐 개인들은 자금이 작아서 그러냐, 뭐 개인들은 매매를 못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은 연속적인 매매를 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개인 투자자들은 뭐냐, 대부분의 매매 패턴이 이런 형태의 패턴을 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이 하나생명을 만약에 매수를 한다. 5,150원에 매수하고 5,050원에 매수하고 4,950원에 매수하겠다. 이렇게 분할 매수를 쭉 내놓는 형태의 매매를 합니다. 매도할 때는 또 주로 어떤 매매를 하느냐, 쭉 고점에다가 예를 들어 뭐 5,600원에 이렇게 매도하겠다. 이런 형태의 매매를 많이 하게 되죠. 뭐 이게 뭐 문제가 있나? 아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 매매 자체가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설명을 저는 하려는 거예요. 이런 매매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의 매매이기 때문에 시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결론, 자, 제가 5,050원의 매수 주문을 내놓고 기다린다라는 건 역설적으로 무슨 얘기죠? 누군가가 5,050원에 매도를 하지 않는다라 그러면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죠.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매수 주문을 내놓은 것은 능동적으로 호가에 영향을 미치는 매매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하나생명은 시세가 다 됐어 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호가를 끄집어 내려서 매도를 할 때에만 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5,280원에 매수하겠다고 매수 주문을 내고 기다리고 있고 누군가가 5,290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매도 주문을 내고 기다린다면 아무도 양보하지 않는다라 그러면 영원히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 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양보를 한 겁니다. 지금의 이 거래가 성립되는 게 내가 조금 한 호가 두 호가를 양보한다 하더라도 이 거래가 성립되는 게 나에게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는 확신이 큰 사람이 양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쉽게 얘기해서 뭐 중고차를 산다고 칩시다. 내가 이 중고차를 사다가 뭐 내가 이제 중고차 매매하는 업자야. 중고차 사업을 해요. 근데 내가 이거를 1,000만 원에 사와서 내가 이거 여러 가지 비용들을 남기고 내가 이거를 잘 팔 수 있을까? 이 확신이 있어야만 내가 그 중고차를 사오는 거죠. 내가 이거 뭐 고생해서 사와 봐야 이거 내가 확실히 남길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어. 그러면 굳이 내가 이 중고차를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확실히 이 정도면은 남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중고차를 거래를 하는 거겠죠. 맞나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내가 분명히 마진이 남을 때까지 양보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 거래의 체결은 결론적으로 누군가 이거를 양보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외로 놓치고 있는 포인트예요. 가장 중요한 게 거래예요. 거래.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개 추천도 했고 오늘 첫 번째, 오늘 이제 급등주의 전설 중따 4기 진행합니다. 홍보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첫 번째로 오늘 제가 제시한 종목이 하나생명이란 말이에요. 오늘 기분 좋게 VI를 먹었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분 좋습니까?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자, 오늘 한화생명이 급등을 했어요. 14%나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 호가표를 보지 말고 한번 말해보세요. 한화생명의 매수 호가 잔량이 많을까요? 매도 호가 잔량이 많을까요? 호가창을 보지 말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제가 2006년도부터 금융기관을 대표해서 전국 강연회를 다니면서 이 질문을 드리는데 이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시는 분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하나생명이 오늘
14%나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매수하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 같고 매수 잔량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들 생각을 해요. 정반대죠. 예. 오늘 지금 현재 하나생명은 매수 잔량이 32만 4천, 31만 3천이고 매도 잔량이 44만 주예요. 무려 매도 잔량이 12만 주나 많습니다. 어라? 뭔가 좀 이상하죠. 예, 오늘 제가 설명하려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이걸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매매 전략을 짤 수 있어요. 자, 반대로 삼성전자, 아니 뭐 반대까지는 아니지. 다른 종목 삼성전자 오늘 무려 5.7%나 폭등했습니다. 여러분, 5.7%나 폭등한 삼성전자 매수 잔량이 많을까요? 매도 잔량이 많을까요? 뭐 이제는 제가 한번 답을 드렸으니까 조금 더 쉽게 답변할 수 있겠죠. 매도 잔량이 무려 90만 주 가까이 많습니다. 매수 잔량이 150만 주 레벨이고 매도 잔량은 무려 240만 주나 되죠. 매수 잔량이 훨씬 더 적어요. 매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죠? 네. 그럼 반대로 여러분, 오늘 좀 많이 빠진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자, LIG 넥스원이 오늘 많이 빠졌네요. 자,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LIG 넥스원은 어떨까요? 오늘 가뜩이나 빠지고 있으니까 삼성전자도 매도 잔량이 많으니까 LIG 넥스원도 매도 잔량이 많을까? 거짓말처럼 매수 잔량이 많죠. 이런 현상들 왜 나타나는 걸까요? 두 가지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결국 호가를 움직이는 거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호가를 양보한 사람이죠. 그걸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체결 강도라고 표현을 해요. 누군가가 한 주 올려서 호가를 그냥 올려서 샀고 누군가는 한 주 호가를 내려서 매도를 했다. 그럼 그날 거래량은 총 2주가 된 거죠. 그 2주가 한 사람은 한 주 올려서 샀고 한 사람은 한 호가 내려서 팔았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체결 강도는 10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는 매수한 사람과 매도한 사람의 거래량이 정확히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손뼉이 쳐지듯이.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호가가 올라갈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 프로그램 매매가 실시간적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 그래서 프로그램에 지금 현재 유리한 상황인가, 비차익 매수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호가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의 첫 번째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다? 두 번째는 체결 강도가 얼마나 유지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번, 이유 불문하고 거래량이 실렸다, 무조건 관심 종목에 넣어두세요. 다 뭐 긴 말 필요 없어. 뭐 정말 세상에 수많은 아이돌들이 있고 저마다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저마다 매력이 있는데 그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수많은 가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트로트 가수 정말 많더라고. 그죠? 수많은 가수가 있고 수많은 연예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많은 연예인 중에서 인기가 있는 연예인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나는 제가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제가 별로다라는 여러분의 취향은 중요하지 않아요. 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뭐 그건 생기죠. 이제 도저히 내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 과연 A가 오를까? A 주식을 사야 될까? B 주식을 사야 될까? 여러모로 봤을 때 너무너무 비슷해.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뭐 똑같은 성장형 섹터에 있고 어느 섹터가 더 잘 움직일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정보만 가지고는 내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야. 정말 우열을 가릴 수 없어. 그럴 때는 어떻죠? 어쩔 수 없어. 내 취향이 들어가야 돼. 근데 나는 왠지 그냥 뭐 IT는 싫어. 나는 그래도 그냥 뭐 자동차가 좋아. 그래서 IT 부품주를 살까? 자동차 부품주를 살까? 할 때 너무 비교할 수 없는 우열을 가릴 수 없다라 그러면 내 취향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무조건 뭐다? 거래량이 실렸다. 사람들이 좋아한다? 쟤가 왜 스타야? 난 쟤 뭐 별론데? 그건 본인만의 생각이고. 그래서 수많은 아이돌 중에서 주목받는 사람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는 항상 어떠냐? 슈퍼스타들이 자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미 흘러간 스타,
뭐 방송에 안 나오지 한참 되면 잊혀지잖아요. 저도 또 이제 방송 다시 시작하는데 예. 내가 열심히 방송 오래 했으니까 뭐 내가 유명하고 뭐 그러지 않아요. 대중들은 다 잊어버려요. 예. 계속 뭐 이게 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건 안 되건 계속 이슈화가 될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계속 꾸준하게 활동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뭐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는 관심 종목에는 일단 계속해서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모여 있어야 됩니다. 네. 이게 중요해요. 거래량이 많이 실렸다. 무조건 관심 종목에 넣으세요. 많이 올랐다. 많이 내렸다. 대부분 거래량이 많이 실린 종목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거래량에 대해서 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오해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누가 건설사에 근무한다고 쳐요. 대부분 이제 직장인분들이니까 건설사에 근무하는 분들 본인 내부에 어떤 회사에 우리 회사가 뭐 지금 무슨 일이 있다. 다른 회사에도 무슨 일이 있어요. 다 일이 있어요. 아, 우리 회사가 뭐 어떤 뭐 매출을 뭐 영업을 이번에 뭐 따냈다. 다른 회사도 다 매출이 있어요. 매출이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아? 그죠? 매출이 없으면 자본 잠식돼요.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뭔가 획기적인 이 재료가 별거 아닐 수 있어요. 내가 뭐 IT 반도체 회사에 다닌다. 우와! 우리 회사가 이 엄청난 기술을 개발했어. 다른 회사도 다 개발해요. 네. 건설사도 다 첨단 공법, 특허 다 내요. 네. 식품회사 매일같이 신메뉴 개발해요.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너무 열광해서는 안 돼요.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볼 때 이거 너무 좋다. 뭐 꼭 그 시각이 틀렸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 말고 들어달라는 얘기를 제가 먼저 했죠. 그 시선이 맞을 수 있고 굉장히 안목이 높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결국 주가는 특정 소수의 바램과 취향을 반영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K-팝, K-팝을 대표하는 슈퍼스타들 나는 저건 별로더라.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늘 내 기준이 아니라 대중들이 열광하는 방향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의외로 직장인분들이 많이 빠지는 오류가 우와 우리 회사 무슨 일 있어요. 막 저한테 막 우리 회사 뭐 무슨 일이 있는데 이거 엄청난 호재 아닌가요? 그러면 제가 참 뭐라고 지금 이제 방송이니까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슈가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아? 당연히 이슈가 있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 상장사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뭐 무슨 매출을 따냈다. 예, 그거 굉장히 휘발성이 강하고 매출 공시가 없는 기업이 어디 있어요? 없으면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너무 크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래량과 화제성은 이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동의가 된다라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드리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가는 다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기 힘들어서 그래요. 제가 안타깝게도 이제 과거 유튜브를 몇 년간 열심히 키워왔던 유튜브 계정이 폭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열심히 수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열심히 해왔던 그 기록들이 모두 다 이게 삭제가 돼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데, 자, 이유 불문하고 제가 진행했던 모든 급등주의 전설 중따 이미 날아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따라잡는 매매예요. 말 그대로 달리는 말에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고 있는 그 시점을 얼마나 타이트하게 잘 잡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많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심리적인 약점이 있겠습니다만 거래량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래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전자가 오늘 오른다? 당연히 살려는 사람이 많겠네? 잘못된 표현이에요.
매도 잔량이 훨씬 더 많게 표현이 되죠. 그렇죠? 지금 현재 매도 잔량이 훨씬 더 많다. 반대로 폭락하는 종목은 어라? 팔려는 사람이 많을 것 같죠? 매도 잔량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죠? 반대예요. 매수 잔량이 많아요. 왜? 진짜 팔아야 된다. 와, 이거 더 떨어지면 어떡해?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말을 하고 있지 않고 팔아버려요. 내가 와, 이 종목 놓치게 되면 더 올라갈 것 같아. 아우, 내가 지금 100원 비싸게 사더라도 빨리 나도 이 종목 가지고 수익을 내야지. 그런 사람들은 올려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거래가 실리고 있고 매수 체결 강도가 일정 수준 유지가 된다면 그 종목을 타는 것을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왜? 누군가가 고민하다가 나보다 더 비싼 가격에 그 가격을 올려줄 거니까. 결국 주식이라는 건 뭐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이 아파트를 10억 주고 샀어. 근데 뭔가 이제 뭐 지하철도 들어온다 그러고 살기가 편해져. 옆에 공원도 큰 거 들어오고 살기가 편해지고 뭐 초등학교도 들어오고 초품화라 그러잖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살기가 더 좋아져.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10억에 샀지만 누군가는 야, 이거 11억에 사도 괜찮겠는데 11억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11억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주식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저가에 산다라는 모든 종목을 최저가에 산다라는 거는 실제로도 불가능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돼요. 네. 그래서 누군가가 내 등 뒤로 기분 좋은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주면 그때 대응을 하는 거다. 아까 뭐하고 비슷하다? 스캘핑과 비슷하죠. 그래서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라든가 수급 변동에 관심을 갖는 게 스캘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세 매매를 할 때나 데이 트레이딩 더 긴 시간을 할 때는 물론 꼭 이것만 가지고 대응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기본적인 원리는 다 동일해요. 본격적으로 움직이려는 상승 에너지가 강해질 때 대응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대량 거래예요. 대량 거래. 예. 스타는 뭐가 스타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무도 모르는 내가 진짜 뛰어난 가수를 알고 있어. 뭐 그 사람이 노래를 잘하는 가창력이 뛰어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스타라고 표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스타는 결국 뭐가 스타다? 스타는 군중을 동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군중을 동원한다는 게 뭐? 사람들이 빨리 사거나 빨리 팔게 만드는 거야. 그게 거래량이에요. 뭐 이 이상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지 모르겠어. 거래량이 정답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지난 수년간 아마 제가 유튜브 스트리밍을 매일 했었는데 과거에 이제 나영호 TV를 했었죠. 그 수많은 유튜브를 하고 매일같이 이렇게 종목 우리가 오늘은 뭐 샀습니다. 뭐 2023년 8월 2일 중따 시작 후 전체 97% 이상 승률과 25%에 달하는 상한가 이걸 제가 지금 만들었겠어요. 이 자료들을. 예. 과거에 다 우리 함께한 전우분들도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한 상승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정답이다. 그리고 상승 기류가 강한 걸 확인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모든 종목의 최저가에 살 수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군중이 동원될 때 그때 하는 거다. 똑같은 가수가 무명 시절일 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유명해질 때 관심을 갖는 거다. 그게 훨씬 더 많은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주식을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맞지만 타이밍의 예술이기도 하죠. 그래서 무조건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급등할 스토리가 있는 종목 정말 무명의 우리가 멋진 종목도 발굴을 할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 벌써 이제 약간 제 성향이 느껴지죠. 나는 오늘 사실 제 성향은 오늘 사서 오늘 상한가를 먹어야 돼요. 그게 저는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이건 내 내면이야. 근데 앞서도 여러분들에게 포트폴리오를 설명드렸죠. 포트폴리오를. 너무 오늘 사서 오늘 상한가를 노리는 종목만 많아지게 돼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 내면과 스스로 대화를 해보면 본인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한쪽에 쏠리는 거는 당연히 좋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골고루 먹어야 돼, 우리는. 아셨죠? 그래서 일단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걸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승 에너지가 강할 때 강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내가 가장 유리한 시점에만 대응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말씀 제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 이제 많은 분들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막상 달리는 말에 잘 올라타지를 못해요. 달리는 말에 잘 올라타지를 못한다. 그럼 이제 뭐를 하냐? 이등주에 올라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등주의 함정은 뭐냐? 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라 그러면 언제가 됐건 이등주는 1등주보다 훨씬 모자란 수익이 나요. 1등주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적은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이등주는 언제나 2등이에요. 거기다가 성과 차이가 많이 나. 근데 2등주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함정은 뭘까요? 왜 2등주를 할까요? 사람들이. 2등주를 선택하는 이유는 마음이 편안해서 그래. 덜 올랐거든. 예. 아찔하게 많이 올라갔다? 그냥 남들이 많이 먹은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남들은 아파트랑 똑같은 거야. 남들은 10억에 샀는데 나는 11억에 사네.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그게 무슨 논리죠? 논리가 아니야. 그거는 본인의 욕심이고 감성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감정. 감성도 아니야. 감정이야, 감정. 그냥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어떻게 감정 가지고 세상을 살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더 할 얘기도 없어요, 그거는. 이등주는 심리적으로는 편안할 수 있어요. 근데 수익적으로는 굉장히 밀려요. 그나마 이등주를 대응해야 될 때는 언제냐? 특정 섹터가 아주 큰 주목을 받을 때. 이때만 그나마 이등주가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시기를 제외하고는 이등주는 거의 늘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말과 이등주의 함정,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동시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명드린 내용들, 대량 거래와 매수 체결 강도, 여기까지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실제로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이제 하나하나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 강의에는 제가 이 추천한 종목들까지 넣진 않았습니다. 이 강의는 강의로 남아야 되니까. 근데 제가 나영호 TV, 지금은 이제 삭제됐죠. 폭파됐어요. 근데 제가 지난 몇 년간 열심히 키워왔던 그 유튜브 채널 보면 제가 셀 수 없이 많은 종목들을 급등주의 전설 중따로 계속 추천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급등주의 전설 중따로. 이게 제가 계속 한 게 가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비결은 뭐겠어요? 매수 체결 강도가 강하고 대량 거래가 수반될 때, 말 그대로 쭉 상승의 에너지를 타고 시원하게 날아오르려고 할 때 얼마나 그걸 초기에 포착하느냐가 많이 먹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이미 스르륵 올라가고 있을 때 중간에 따라가면 당연히 초반에 따라간 사람보다는 덜 먹겠지만 먹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매매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나는 사람들의 관심은 상관없고 내가 볼 때 이 가수, 이 사업이 무조건 될 거야. 무조건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 기다림의 미학이라기보다는 기다림을 위한 기다림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그런 식의 매매, 내 전체 자금 100 중에 일정 부분은 우리도 분명히 얘기하지만 급등할 스토리가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할 거예요. 100% 어떻게 중따로만 대응해? 어떻게 100% 오늘 샀다. 오늘 상한가 안 들어갔어. 그냥 2% 먹고 나오세요. 또 다른 거 들어갑니다. 이거 상한가. 오늘 안 들어갔어. 또 팔고. 어떻게 그렇게만 하냐고. 그죠? 그래서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반대로 남들은 모르지만 이 종목은 반드시 올라갈 거야. 언젠가는 올라갈 거야. 그것도 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거 간단하게 갈무리 하겠습니다. 현재가 화면을 보라. 현재가 화면은 항상 매수호가와 매도호가가 있다. 결국 거래가 진행이 된다는 것은 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호가를 양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호가를 양보한 방향으로 거래는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정말 그 회사에 가지고 있는 어떤 재료가 대중들에게 통할 정도, 특정 개인들의 취향이 아니라 대중들에게 통할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래량이 실리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리 예습으로도 한번 말씀드리면 장 초반에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여러분 증권사 HTS를 통해서 거래가 많이 실리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장 초반부터 계속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라. 뉴스 재료 매매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고 자, 우리 급등주의 전설 중따 많은 성과 같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강은 여기서 마치고 오늘도 제가 추천해드려서 멋진 성과 내드렸는데 내일도 마찬가지 멋진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계기판과 이정표 보면서 좋은 길로 빨리 가자 3강 진행하겠습니다.